한동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채널 A하고 한동훈 이야기인데 내가 봤을 때 우리 동훈 씨는요 그냥 양아치세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와서 검찰이 한동훈의 핸드폰을 압수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예를 들면 한동훈을 윤석열이 아예 자르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야. 그 최측근을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이제 수개월이 지난 뒤에 와서야 핸드폰을 압수를 했어. 이 입장문 한번 읽어줘봐요. 그거 좀 잘 좀 하세요. 여기 22페이지. 검언유착 의혹 아니요, 당사자로. 22페이지.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자, 한동훈의 입장문이에요. 채널A 기자 관련 수사에 대한 입장, 공직자로서 작년 하반기 이후 계속된 부당한 공격들을 일체의 대응 없이 묵묵히 견뎌왔으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입장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녹취록상 기자와 소위 제보자 간의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시켜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최근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하더라도 애초부터 신라젠 수사팀에서 이모 씨의 로비 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도 없었고 수사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은 명확합니다. 언론 보도 내용, 녹취록 전문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있지도 않은 여야 5명 로비 정부를 미끼로 저를 끌어들이려는 사전 계획에 넘어간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 피해자입니다. 아, 피해자에. 피해자래요. 어떤 검사도 기자에게 수감자에게 나를 팔아라고 하면서 제보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 인사에 대한 타청의 비리 수사를 서울 요직으로 다시 제기하기 위한 동아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제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실행한 데 대해서 그 정당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공직자로서 그동안 법률적 대응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저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제기되는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미치겠다. 정말 미치겠다. 하고 저는 이제 논평 이제 좋아. 오늘 끝입니다. 왜 무서워라? 아니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산 고검의 차장검사예요. 그러니까 고검 지검의 차장들은 검사장급이죠. 지청도 그렇죠.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좌천성 인사를 당해가지고 이제 윤석열이 최측근이고 가장 악랄한 놈으로 인식되는 그래서 저 지방으로 보낸 거예요. 아마 부산 고검 차장검사 정도 되면은 일선에 수사도 못할 걸?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서울 요직으로 다시 재기획 위한 동아줄로 생각했다. 난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간단히 말하면 채널 A 등의 조사에 의하면 이동지하고 한동훈은 전화 통화한 것만 5건이에요. 나는 거기다가 또 추가로 얘네들 이런 식의 기자질을 하거나 검사질을 하는 놈들은 분명히 차명폰이 있다. 대포폰이 있다고요. 그렇게 통화한 거 실제로 만난 것까지 생각을 하면 아니 일개도 아니지. 검사장급 검사가요. 원독. 검사장급 검사가 일개 채널A 기자하고 통화를 5번씩이나 할 이유가 있을까요? 드러난 것만. 얘네들 다 지금 되게 골 때리더라고요. 노트북을 이동지한테 왜 초기화했냐 그랬더니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줬더니 초기화시켰대. 이 말이 됩니까? 얘네들 지금 채널A 기자들 자기 상부에 있는 부장들이랑 카톡에 나눈 대화 싹 지웠잖아요. 왜 지워요?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얘네들이 커넥션이 있는 건 확실해. 한동훈 애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신라젠 수사에 관련해서 그 뭐 유시민 이사장 등과 뭐 연관성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잖아요. 신라젠 사건에 유시민 장관을 연관시켜가지고 요걸 조작을 하려고 하다가 채널A 기자가 앞장섰고 일종의 정보원 역할을 한 거죠. 요거를 시켰던 사람이 한동훈이면 전체적인 얼개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드러난 걸 떠나서라도 한동훈과 이동재가 서로 합작한 게 맞아요.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정확하게 한동훈이 억울했다고 하면 이동재를 이미 고소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지금 상황이면 이동재를 고소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얘기한 대로 수사를 받아서 본인이 이동재와 무관함을 밝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방에 있는데 자기가 중앙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본인이 자백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서 실은 거대한 야당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서 그 힘으로 검찰 내에서 저는 롤백하려는 꿈을 한동훈은 꾸고 있었다. 그리고 한동훈 정도 되면 거의 그 검찰에서 2인자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동재 같은 레벨의 기자와 통화를 할 것이냐. 저는 최소한 국장급하고 통화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한다면. 근데 실질적으로 일을 내밀하게 시키다 보니 일선 기자화했고 이미 그 내용은 데스크와 국장과 다 알려져 있는 거고 실행 지시, 액션 플랜만을 그냥 주기 위해서 이동재랑 통화했다. 예. 뭐 레벨이 그냥 일개 검사가 아니잖아요. 예. 원독 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글에 보면요 이게 있어요. 잊지도 않은 여야 5명 로비 장부를 미끼로 저를 끌어들이려는 사전 계획에 넘어간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요 가해자를 고소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고 다음에 어떤 검사도 기자에게 수감자에게 나를 팔아라고 하면서 제보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예요? 우리나라 검사들이 하다못해 무슨 감옥에 있는 한문호 씨 같은 사람들 뭐 그게 정황상으로 보면 사실처럼 보이잖아요. 한명숙이라는 사람을 엮어야 되고 지방선거도 이겨야 되고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친노는 다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기획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공작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검사들인데 뭔 개소리 하세요. 어떤 검사도 기자에게 야, 씨,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 이 새끼야. 아니 상식에 반합니다 그랬는데 우리도 놀랍습니다. 상식 밖의 일을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러니까 도대체 상식이 어떤 걸로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이미지를 예전에 푸나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모 유튜버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국정농단 수사 때 윤석열 보다 이제 더 중요한 애가 한동훈이다 하면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얘가 수사 잘한다. 그래서 이제 눈여겨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서 보면은 수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수사를 쓰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할 줄 아는구나라는 예. 판단이 서더라고요. 이게. 근데요,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이 집중 타겟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옛날에 국정원, 검찰 그러면 무섭잖아요. 한동훈이 지금 엄청 쫄아 있는 거죠. 얘는 일개 공무원일 뿐이에요. 파면당하거나 그러면 인생 아주 엿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파면 등을 면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이 저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 사건 자체를 무마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채널 A가 지금 이동재를 왜 고소 안 합니까? 단독으로 그런 짓을 했다면 지금 채널 A에 그게 걸려 있잖아요. 제휴가 문제가 걸려 있어. 한동훈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억울하고 피해자면 당연히 이동재를 자기 이름을 판 놈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5번 이상의 통화 기록이 알려진 것만 그리고 한동훈이 최근에 그러니까 핸드폰을 압수수색 당했다고 하면 윤석열의 검찰이 그 주체인데 공수처도 아니고 여기 대놓고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지금 엄청 쫄아 있다는 걸 또 다른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기본적으로 엄청 지금 쫄려 있고 몰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있잖아. 쫄려 있고 몰려 있으면 하는 얘기가 난 너 고발할 거야 명예훼손으로 이거예요 지금. 저도 거기에 검색하죠.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반박을 해줘. 재밌게 하려면. 아니, 반박하겠습니다. 보통 개가 짖을 때 작은 개들 있잖아요. 우리 산책하다 보면 걔네가 막 짖습니다. 그거는 지가 공격하려고 짖을까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이렇게 성명서 발표하는 거 보고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아 많이 쫄았구나. 그치. 그리고 부산고검에 차장검사로 갔더니 내가 지금까지 걸었던 검사 길보다 여기는 훨씬 더 힘이 없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할 일이 없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겁까지 먹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를 이제 잘라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의 용도가 끝났고 중요해. 내가 한직에 오다 보니 더 이상 내가 이제 효용성이 없구나. 그래서 조직 내에서 배신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더 많이 나오면 윤석열이 나를 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언론에서 떠드는 걸 막기 위해서 본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내 얘기 좀 떠들지 말아달라.
윤석열이 나를 버릴 수 있는 범위까지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윤석열이 좀만 더 나가면 윤석열도 나를 버릴 거야.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자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5,200만 국민과 한동훈 혼자 고립된 느낌일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야 만약에 얼마 전까지 윤미향 의원이 입장이 그런 거였을 거예요. 혼자 고립된 느낌. 한동훈이 딱 이런 느낌일 거라고 보고 이럴 때 가장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니들 조금만 분명히 우리나 언론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있을 겁니다. 100%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억측도 있을 거고 나간 내용도 있을 거야. 이런 애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우리가 맞는 이야기 한 거는 귀에 안 들리고 틀린 이야기 한 것만 귀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 틀린 이야기 하면 고소해버리겠다. 이게 대표적인 스킬이 곽상도예요. 곽상도가 조금만 틀린 이야기하면 고소고발 남발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엄청 쫄아 있는 입장에서 이런 입장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어떤 검사도 기자에게 수감자에게 나를 팔아라라고 하면서 제보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나를 팔아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다른 표현을 썼겠지. 그러니까 이 딕션 가지고 나중에 법률적으로 피해 나갈 겁니다. 나는 나를 팔아라고 얘기 안 했고 다른 쪽으로는 조언했는데 나를 팔아라는 얘기는 명확히 하지 그러니까 않았다. 그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 이거지. 예, 제가 알기로는 검찰들은 절대 자기가 이제 어떤 걸릴 만한 실수가 되는 말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들한테 주로 많이 그렇지, 들은 그렇지. 얘기인데 여지를 안 남기지. 예, 그러니까 뭐 그때 청탁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방식도 뭐 이제 누구 잘 봐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에 누구 있어요? 있어요.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말을 안 한대요. 그리고 그런 걸 생각을 할 거고 저는 이제 약간 참전의 의미로 한동훈이 전 쫄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건방질 정도로. 왜?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고 궁색한 얘기를 해도 날 먹힌다라는 나는 그냥 그래도 대한민국 검사야라는 선민의식과 오히려 똘끼에 충만할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도 그런 내면은 새로운 시각이 좋은데요. 네, 시각 얘기를 해요. 근거가 뭡니까? 이분이 삼성에 있었는데 공무원 안 해봤구나. 공무원 파면당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먹고 살일 막 막혀줘요. 제일 그건 중요한 게 이게 퇴직금도 안 나오는 상태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공포스러운 줄 아세요? 아, 그건 맞습니다. 얘가 무슨 로봇이야? 안 쫄아? 아마 지금 잠도 못 잘 겁니다. 이게 지금 있잖아요. 민주당의 180석 같은 의석이 갖는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쫄아서 빌빌거려야 그럼 되는데 사이코지 안 쫄았다면. 빌빌거려야 되는데 제가 드는 확신은 오히려 더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황 파악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의 경찰이죠. 측근일 뿐이지 문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날아가면 얘도 날아가는 거고 차라리 윤석열이 날아감으로써 얘한테 뭔가 검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훨씬 낫지. 얘가 단독으로 떨궈져 나가면 얘는 당장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는다니까. 그럼요. 그건 얘도 5,200만의 국민을 상대하는 1인의 공무원일 뿐이에요. 뭘 안 쫄아? 당연히 쫄지. 이 워딩 하나에 지금 부들부들하고 있잖아. 떨어가지고. 안 보여? 그러니까 한동훈 보면은 그 프로필상으로 73년생이거든요. 저는 그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의 이카루스 날개입니다. 이분 나보다 형이구나. 황작가보다 형이잖아. 어르신이네. 너 왜 그러니? 용띠보다 왜냐면 소띠가 73년생이면 지금 우리 나이로 48이거든요. 네. 이 나이에 만약에 이제 한직 돌다가 한두 번 인사 나서 옷 벗으면 저는 재산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주변 뭐 처남도 잘 사는 걸로 알고 있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인생이 초라해지는 거죠. 아마 본인 맞아요. 생각엔 나는 충분히 검찰총장감이야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그거네. 그 출세가도를 달렸는데 지금 이 박탈감, 상실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윤석열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 지키려다가 내가 이 꼴 당했구나라는 그런 원망도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거죠. 그러게. 참. 아이고 어쨌건 우리 동훈이 이동재하고 동훈이는 동훈이 위로주라도 한번 기회 되면 사줘야 되는데. 요거는요 지금 검찰이 수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사람들은 안 믿을 거예요. 이 사안 자체는 진짜로 공수처로 가야 되는데 공수처가 어떻게 언제 만들어질지 잘 몰라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채널 A의 조치. 지금 검찰의 조치, 한동훈의 조치들이 계속 의심을 사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고요.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